다음에 이제 멀웨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카운터 메저. 일단은 이제 멀웨어를 디텍트해서 멀웨어를 치료하거나 치료 못하면 멀웨어를 지워야지요. 그 멀웨어에 감염된 파일이나 시스템에서 멀웨어를 잡아내서 지우든가 아니면 이제 시스템을 포맷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단순한 게 멀웨어들은 그 이제 멀웨어만의 독특한 스트링 패턴들을 가집니다. 이걸 이제 시그니처라고 부르는데, 이 해당 멀웨어마다 독특한 시그니처, 그래서 마치 핑거프린터라고 얘기하죠. 바이러스 핑거프린터다. 사람들이 지문이 다 다르듯이 바이러스마다 이 스트링 패턴들이 다 다른 패턴들을 채취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바이러스의 핑거프린터로 정합니다. 이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해 놓고 공유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나 이런 이제 백신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이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시그니처와 현재 자기가 컴퓨터에서 스캔하고 있는 파일들의 동일한 시그니처가 나타나면 그 컴퓨터는 이러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치료 방법은 이거고 치료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라라는 이제 어떤 이제 해법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 이런 이제 디지털 시그니처를 처음에 추출하는 게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일단은 그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코드 내에 어떤 시그니처가, 특정한 바이러스에 대한 시그니처가 있다면 감염이 됐다라고 보고요. 이 시그니처를 찾기 위해서 이제 패턴 매칭, 어떤 이제 특정한 패턴을 가지는 이제 스트링들을 찾아내는 거죠. 패턴 매칭으로 쭉. 그래서 바이러스를 스캔한다는 얘기는 이 패턴들, 시그니처를 찾아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지적재산권이나 어떤 특허 이런 걸로 이 바이러스에 스캔한 것들이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 이 멀웨어의 그 시그니처를 뽑아가지고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유지를 시켜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어떤 그 기준,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신 회사들은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니처들의 주기적으로 시그니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Common Malware Enumeration CME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가보면 여기 이제 마이터라고 하는 MITR인데 이게 영국식 영어라서 TER이 아니라 TR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호스트를 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Unique Common Identifier, 즉 시그니처 같은 거를 추출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안티바이러스나 어떤 백신 이제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이런 이제 CME에서 제공해주는 이 아이덴티파이어, 시그니처 같은 거 참고로 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디텍트하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디텍트하고 나면 디지털 이뮨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뮨은 이제 면역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들도 이제 면역을 갖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이미 조사가 다 돼서 백신이, 예방 백신 같은 게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면역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각 컴퓨터들이, 여기 클라이언트들에서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그럼 그걸 이제 검역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쿼런틴이라고 하는 검역소에 가져가서 이제 검역소에서 보통 이제 그 가검물을 채취한다 그러죠. 뭐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그걸 채취해서 거기서 어떤 바이러스인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중앙에다가 보고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라고 해서 질본이라고 부르고, 세계적으로 이제 WHO 같은 데서 그런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이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나의 서버에다가 두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면역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들이 만약에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그 이미 이제 발견이 돼서 검역소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가 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증상이 어떻고 치료법은 어떻고 백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갖추는 거죠. 그래서 아직 걸리지 않은 이제 감염되지 않은 시스템들은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대처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는 일반적인 일반 명사 형태죠. 예전에 발견되었던 뭐 감기나 사스 또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지금은 이제 그 바이러스의 변종이죠. 코로나 19라고 불리는 이 변종은 특히 이제 폐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금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 분석을 해서 이제 특징들은 분석이 됐지만 아직 백신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백신이 만들어져 있으면 뭐 걸리자마자 뭐 바로 백신 맞으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면역 체계가 아직 안정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화이트 리스팅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에다가 바이러스에 걸린 파일 또는 바이러스에 안 걸린 파일에 크립토그래픽 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파이썬으로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 보면은 처음에는 시그니처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찾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 해시 값을 가지고 값이 변경됐는지 안 변경됐는지를 가지고 이제 감염됐는지를 찾는데 마찬가지로 운영체제의 특정한 파일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왔는지를 알려면 애초에 오리지널 운영체제 파일들에 대해서 이제 암호학적으로 해시 함수에 넣어서 해시 값을 얻은 다음에 이거를 잘 관리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합니다. 특별히 또 많이 사용되는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도 해시 값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감염된 파일 같은 경우도 해시 값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죠.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된 거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가 되고 감염이 된 거는 이제 블랙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시스템의 컴퓨터에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안티바이러스가 스캔을 하죠. 스캔을 하면서 파일들의 해시값을 다 계산해 봅니다. 그러다가 그, 그 파일의 해시값을 계산해 보고 그게 오리지널 이미 데이터베이스 저장되어 있는 해시값하고 같으면 감염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감염된 파일의 해시값하고 같으면 얘는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봐야 되죠.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화이트 블랙리스트, 즉 이 암호학적 해시값, 특정한 파일들에 대한 해시값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되거나 위조되면 안 되니까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안전하게 관리돼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 해커가 감염을 시켜놓고 해시값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감염된 걸로 바꿔놓고 이걸 화이트 리스트에 넣어놓으면 이제 스캔하다가 해시값 구해서 화이트 리스트하고 비교해서 같으니까 감염 안 된 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감염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휴리스틱 어널리시스라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스캔할 때 그 시그니처를 보고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방법. 그 다음에 그 특정한 파일의 해시, 암호학적 해시 값을 보고 해시 값이 안 변했으면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 안 한 거고 해시 값이 변했으면 바이러스가 침투한 걸로 간주를 하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많은 백신들이 뭐 최근에는 그 딥러닝 기반의 AI 기법도 많이 바이러스 탐지를 위한 기법으로 쓰이고 전통적으로 이제 경험적인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제 휴리스틱 어널리시스 방법을 찾아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로 데이 머레어라고 되어 있고 뭐 제로 데이 어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아직 뱃속에 있는 거죠. 제로 데이. 태어난 지 0일이에요, 0일. 즉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아직 탐지가 한 번도 안 된 거죠. 분석이 안 됐어요, 제대로. 그런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코드 어널리시스, 코드 어널리시스를 뭐 바이너리 어널리시스라고도 하는데요. 일단은 그 머레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스트럭션, 즉 머레어로 간주되는, 머레어로 의심되는, 머레어에 감염된 걸로 의심되는 파일의 인스트럭션에서 얘네들이 인스트럭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malicious, 악의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안티바이러스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감염된 또는 이제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그, 그 코드 명령어를 보니까 뭐 특정한 파일을 막 지우는 명령어가 들어있더라. 그러면 얘는 이제 코드 분석을 통해서 그 코드 안에서 뭐 임의로 어떤 파일을 막 지우는 코드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위험한 거다, 멜리셔스한 거다. 그래서 악성 코드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로데이 머레어 같은 이제 제로데이 어택을 하는 이런 머레어들은 아직 백신이 못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백신에다가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분석, 바이너리 어널리시스들이 그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 파일을 갖다가 역 어셈블로 뒤집어서 이제 바이너리로부터 어셈블리를 바꾼 다음에 어셈블리 단에서 코드의 명령 하나하나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찾아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럴 때 실제 시스템에서 얘를 돌려버리면 시스템이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격리된 isolated emulation 환경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우리가 코로나 검사할 때도 이렇게 뭐 부스 만들어서 격리된 공간에서 사람들 검사하고 그러듯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는데 실제 머신이 아니라 실제 머신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코드가 특정한 파일에다가 어떤 행동을 지우려고 하는지, 뭘 쓰려고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다가 여기에 뭐 해로운 뭔가가 포함되어 있고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얘를 바이러스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바이러스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올리고 이제부터 이제 제로데이가 아닌 거죠. 판명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그네처에 반영한다든가 뭐 데이터베이스에 뭐그 해시값 같은 거를 반영을 해서 블랙리스트 이런 데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백신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백신에서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휴리스틱 메소드를 쓰게 되면 상당히 이제 경험적인 거죠. 경험적인 거라 경험적인 거는 항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인 게 여기 보면 이제 false alarm, 거짓 알람을 트리거할 수도 있다. 즉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거나 바이러스가 아닌데 바이러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제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안티바이러스가 이제 스캔을 할 때 일단은 온 디맨드와 쉴드 방식이 있는데 온 디맨드는 요청이 있을 때만 스캔을 하는 건데 어떤 요청이냐 하면 이제 주기적으로 레귤러 스케줄 주기적으로 스캔을 하기 위해서 그 스캔할 시간을 정해 놓은 거죠. 뭐 백업 같은 것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듯이 스캔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하루에 뭐 몇 시간 간격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시간 얼마 정해놓고 하든지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V3나 뭐 이런 거 쓸 때 내 컴퓨터 바이러스 걸렸나 하고 V3로 한번 검사해 보죠. 그럴 때 이제 유저의 명백한 리퀘스트로 스캔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주기적으로 얘가 검사를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파일이나 뭐 이런 게 디렉토리나 드라이브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그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조치가 이제 취해지는 거죠. 뭐 유저한테 워닝을 날리던가 아니면 지가 알아서 다 지워놓고 바이러스가 탐지돼서 지웠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쉴드 방식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이게 떠 있습니다. 떠서 모니터링을 해요. 즉 그 윈도우즈에서는 하나의 이제 서비스로 백그라운드로 떠 있거나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이제 데몬 형태로 떠서 있다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특정한 파일을 액세스를 하죠. 뭐 오픈하려고 할지, 카피를 하려고 할지 또는 그 파일을 실행하려고 할지 어떤 액션이 취해질 때마다 그 파일에 대해서 스캔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쉴드 방식이죠. 쉴드는 이제 차단 은폐하는 거죠. 애초에 보초가 서 있다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검사하는 겁니다. 건드리려고 그러면 검사하는 거죠. 온디맨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몇 번 하든가 아니면 사람이 직접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캔 테크닉에 대한 퍼포먼스 테스트,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이제 성능 테스트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사이트에 가보면 www.av.comparatives.org 여기에 가면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을 이제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준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뭐 불행히도 V3나 뭐 알약 같은 건 이런 데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국내용이죠, 국내용. 그다음에 그래서 이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컴패러티브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알려져 있는 그 바이러스 중에 몇 개가 발견이 됐는지, 몇 개를 찾아내는지, 이 안티바이러스로 돌렸더니 이미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 중에 몇 개나 찾아내는지, 또는 스캔을 몇 번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 횟수를 가지고 성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 알려져 있는 거 많이 찾아내는 거, 있는 거 다 찾아내는 게 좋은 성능이고요. 스캔은 되도록 적게 하면서 다 찾아내야지 성능이 좋은 거죠. 왜냐면 스캔은 많이 할수록 시간이 더 걸리고 컴퓨팅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레트로스펙티브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레트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옛날 스타일인 거죠. 레트로. 옛날 스타일을 우리가 보통 레트로라고 하죠. 그래서 뭐 패션도 레트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unknown 바이러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그런 이제 스캐너가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탐지를 해내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베터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방법, 휴리스틱한 방법들 중에 가장 좋은, 더 좋은 방법을 쓰고 있는 바이러스 백신, 안티바이러스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정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면 다 보일 겁니다. 그 순위 쭉 어떤 게 가장 좋은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뭐 사실 대부분 V3나 알약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방식이라고 봐야 되죠. 즉 돈을 내고 그 1년 단위나 보통 1년 단위로 돈을 내고 1년 후에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식으로 쓰고, OS 위에서 설치를 하지요. 그런 다음에 특정한 벤더가 이제 온라인으로 배포를 합니다. 안전하게. 예전에 그 북한에서 국내 모 방송국의 지능형 지속 공격이라고 하는 이제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고 하는 APT 공격으로 북한 애들이 그 모 방송사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방송국이 다운되도록 만든 경우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북한 애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 방송국 내에 컴퓨터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백신을 다운로드 받아서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기 위한 백신의 서버가, 백신 배포 서버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백신의 배포 서버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배포하는 백신에 감염을 시켜서 백신을 배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각 컴퓨터들이 백신을 설치하고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염된 백신은 북한 애들이 심어놓은 바이러스를 디텍터를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능형 지속 공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어드밴스드 퍼시스턴스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정보를 차근차근 들키지 않고 모아서 전체를 다 파악한 다음에 허점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그 한순간에 딱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백신이. 사실 APT는 그 스파이들이 뭐 예전에 역사에 나오는 이제 하나의 제국이 멸망할 때 그 제국에 스파이들 심어놓고, 또는 가끔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뭐 범죄 조직을 소탕할 때 범죄 조직에다 경찰이 들어가서 경찰이 거기에 처음서부터 범죄하는
몇 년 동안 범죄자로서 같이 생활하면서 정보들을 다 이제 경찰한테 뭐 옛날에 홍콩 영화 무간도가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 스파이를 심어서 그 범죄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와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얽혀 있는지를 다 알아낸 다음에 일시에 들어가서 일망타진하는 거죠. 예전에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도 그렇게 됐죠.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베트남의 국회의원, 판사, 주요 교수, 뭐 공무원 할 것 없이 주요 요직에 베트콩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잠입해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고정간첩으로 그 정보들을 다 빼놓은 다음에 일시에 북베트남이 그러니까 베트콩이 쳐내려갔을 때 베트남이 그 훨씬 잘 살았고 미군이 무기 훨씬 좋은 무기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에 이제 망해버렸죠. 그게 이제 APT 공격입니다. 지금 한국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공산당의 치밀한 작전하에 한국 내 고정 간첩이 5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도 고정 간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제 모르죠. 그리고 간첩도 안 잡아요, 지금. 그래서 일시에 이제 취약하다고 하면 일시에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냥 보안을 관점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특정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쉴딩인데요. 이게 이제 이 백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제 외부와 또는 새로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쉴딩하는 거죠. 하나의 막을 두고 직접적으로 못 다 검사를 해서 이제 접근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쉴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참조하는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안티바이러스 백신에서 뭐 컨피그 하죠. 뭐 V3 같은 거 써본 학생들은 뭐 알 수 있습니다. 뭐 특정한 파일을 검사할지 뭐 어디까지 보안 레벨을 어디까지 둘지 이런 거 컨피규어 뭐 개인 방화벽 같은 것도 이렇듯이 컨피규어러블하게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개별적으로 그 시스템만을 따로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시스템별로 이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이 바이러스 백신을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회사한테 그 각각의 그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오프라인 방식이고요. 온라인 방식은 이제 공짜인데 웹 브라우저에 플러그인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 같은 걸 쓸 때 자동으로 이제 쓸 수 있게 해놓은 건데요. 뭐 오프라인하고 비교해서 쉴드 안 돼 있고 그 스캔할 때마다 업데이트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안 되고 컨피그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좀 그렇고 인터넷 커넥션 없이는 동작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별도로 이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오프라인 방식의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쿼런틴인데요. 쿼런틴은 이제 검역소를 뜻하는 겁니다. 검역소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이제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검사하는 데고, 그 다음에 의심 증상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격리를 시켜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제 컴퓨터 내에서도 의심스러운 파일이 발견되면 쿼런틴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폴더에 그 파일을 격리시켜 놓습니다. 격리시켜 놓고 이제 휴리스틱 어널리시스로 검사를 하죠. 정말 얘가 바이러스에 걸렸나 안 걸렸나. 그 걸렸다라고 파지티브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다가 놔두고 그걸 바이러스로 간주하고 시그니처를 추출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스러운 파일이 발견됐다고 바로 지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얘가 딜리트 쿼런틴에서 직접 얘가 스캔한 다음에 의심스러운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직접 지우는 건 아니고 그 유저가 이걸 언제 지울 수 있도록 이제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유저는 경고 같은 게 나오죠.
당신의 시스템에 뭐 어떤 파일이 뭐 감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니까 항상 포지티브하게 나왔다고 진짜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닐 수도 있죠. 이게 false positive인데 포지티브라는 거는 이제 양성인 거죠. 바이러스 걸렸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false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닌데 바이러스라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 나중에 그냥 지우면 안 되죠.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구할 수 있게 해놔야 되죠. 그러면 이 검역소에 들어가 있는 의심스러운 파일을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얘네들을 검사해야지 일반 뭐 그 안티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 그걸 읽으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감염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심 환자가 왔을 때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검사하면 안 되죠. 그 방호복 다 입고 고글 이거 다 쓰고 그렇게 된 그 준비가 된 의사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아무나 건드렸다가 자기가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인크립티드 암호화되어 있다면 뭐 이게 당장 동작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검역소가 그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검역소를 이제 구현하는 그 기술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고 실제 자세한 것들은 다 시크릿으로 이제 비밀스럽게 유지가 돼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죠. 바이러스에 걸린 걸로 의심되는 이제 파일들을 검사를 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이제 버추얼 샌드박스라고 되어 있고요. 버추얼 샌드박스는 이제 가상의 이제 격리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코드를 실행시켜 봅니다. 즉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 시키는 겁니다. 실제 머신에서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격리된 공간에서.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하죠. 지켜봅니다. 파일을 얘가 변경을 하는지, 레지스트리를 건드려서 변경을 하는지, 프로세스나 스레드들이 뭐 새로 만들어지거나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포트 어디를 액세스해서 어디를 뭐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도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거기서 의심스러운 게 발견이 되면 다이내믹하다라는 건 실제 동작하는 환경을 보는 거고 스태틱하다라는 거는 실제 실행시켜 보지는 않고 그냥 코드 자체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스캔 값을 뭐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본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티바이러스를 이제 회사마다 스캔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린데 여러 가지 안티바이러스를 가지고 스캔해보고 걔네들이 전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뭐 어떤 애는 어떤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얘는 바이러스다 그런데 쟤는 아니다 막 이렇게 나오면 이번에도 뭐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뭐 얘네는 양성 얘네는 음성 막 나와가지고 여러 번 해본 다음에 양성이 더 많이 나오면 이제 양성으로 간주하고 음성이 더 많이 나오면 검사 또 해보자 이러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리딩은 잡초 뽑아내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걸로 판단되는 그 코드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떼어내고 계속 떼어내면 나머지가 안전하지 않은 부분만 남겠죠. 그러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코드 어널리시스는 뭐 바이너리 어널리시스와 같은 거고요. 이제 바이너리 코드를 이게 실행화일 경우에 이제 바이너리 코드를 체크를 해보는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터블 익스큐터블이라고 해서 윈도우즈화에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 구조에 이제 p 헤더 같은 게 있죠.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실행 파일의 헤더의 어느 부분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코드 어널리시스, 바이너리 어널리시스로 실행 파일을 분석을 해서 감염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어셈블, 여거 어셈블이죠. 즉 바이너리 코드를 뭐 자바든지 C든지 바이너리 코드를 어셈블로 역 어셈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는 바이너리는 사람이 분석하기가 어렵지만 어셈블리로 바꿔놓으면 분석하기가 좋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드들을 쭉 추적해 나가면서 얘가 이상한 점이 있나 없나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디텍션은 undecidable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러스를 디텍션하는 이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실제 바이러스 어떤 프로그램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건데 이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halting 프로블럼이 있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종료하느냐 아니면 종료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halting 프로블럼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감염되지 않는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decidable 하지 않습니다. 즉 결정적으로 딱 결정을 못 내립니다. 즉 확률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결정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탐지는 확률입니다. 모든 바이러스를 다 탐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undecidable detection problem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하는데 바이러스 디텍션하는 문제, 겉모양만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걸로만 보고 그 다음에 알려진 바이러스가 진화한 형태인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도 알려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화한 형태죠. 변종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이제 트리거링, 게시하는 메커니즘을 디텍트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 디텍터라고 하는 이제 디텍션을 위한 이제 디텍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나온 거를 몽땅 다 콤비네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를 디텍트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근에는 이제 AI 딥러닝을 가지고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바이러스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뭐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는 뭐 펀드를 대서 컴퓨터 이머전시 리스폰스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취약점을 찾아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시멘텍이라는 회사에서도 뭐 머레어 트렌드에 대한 레포트를 주기적으로 내고 있고 머레어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뭐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